아침 햇살이 제주의 감귤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만철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팔뚝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주름이 있었지만 그 힘은 여전했어요. 감귤 따는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라서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풍작이네. 만철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그에게 감귤 농사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는 이 작은 농장에 온 정성을 쏟았죠. 특히 이 감귤들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다른 감귤보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다고 자랑할 만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해진 부분을 기워 입은 옷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한 옷이었죠. 그의 얼굴은 제주의 강한 햇살과 바닷바람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그의 눈에 살아 있었죠. 만철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농장 주인인 박 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마을에 자자했죠. 만철 할아버지는 다시 감귤 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감귤마다 황금빛 보물처럼 바구니에 담겼어요. 오전 내내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때때로 허리를 펴고 먼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그에게 언제나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젠 쉬엄쉬엄 해야 할 텐데.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만철 할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일이 그의 삶이었고 이 감귤밭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농사에 매진했죠. 자식들은 모두 육지로 나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오후가 되자 제주의 날씨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멀리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관광지로 유명해져 사시사철 방문객들로 붐볐죠. 만철 할아버지는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좋게만 보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걸 어쩌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물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다시 일어나 감귤밭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만철 할아버지의 일과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는 마지막 감귤들을 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바구니 가득 담긴 감귤들을 정성스레 창고로 옮기고 내일의 작업을 위해 도구들을 정리했죠. 그런 일상이 그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철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금의 조용한 농부 모습과는 딴판인 그 시절의 자신을.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산책로를 따라 걷던 젊은 부부가 만철 할아버지의 감귤밭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는 최재훈, 30살의 IT 회사 직원이었고 여자는 그의 아내 박미영, 29살의 패션 디자이너였죠. 둘은 결혼 1주년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화려한 호텔과 맛집을 돌아다니며 인증샷을 찍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일정이었어요. 여보, 저기 봐.
할아버지가 혼자서 감귤 따고 계시네. 재훈이 만철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선글라스를 내리며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아, 정말이네. 힘들겠다. 저 나이에. 재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시대에 저렇게 농사나 짓고 있으니 얼마나 벌겠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배는 더 벌겠지. 그러게 말이야.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네. 미영이 동조했죠.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만철 할아버지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힐끗 바라봤어요. 재훈과 미영은 세련된 여행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값비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저 할아버지 농사나 짓는 늙은이네. 재훈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킥킥 웃으며 그러게 힘들게 사네. 라고 응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들려도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꽤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을성을 길러온 그였죠. 재훈과 미영은 농장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만철 할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시골의 풍경 이런 제목으로. 미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을 것 같아. 우리처럼 바쁘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한가로이 사는 모습이 부럽다고 적으면 어떨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늙은이라고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한가로운 시골 생활을 부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리듬감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온 기술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죠. 재훈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농장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재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재밌을 것 같아. 미영은 망설이다가 결국 재훈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점점 만철 할아버지의 농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재훈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감귤 농사가 잘 되시나 봐요? 재훈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그제야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지만 재훈과 미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만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재훈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감귤나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 개만 따서 먹어봐도 될까요?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재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방금 전에 나를 뭐라고 했지? 만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재훈과 미영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만철 할아버지에게 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재훈은 금방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할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냥 한 말인데요. 미영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만철 할아버지는 그들의 거짓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었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재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개만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감귤 꼭 맛보고 싶네요. 그는 손을 뻗어 나무에 달린 감귤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남의 농작물 함부로 만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만철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감귤을 따려고 했죠.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하나만 따는 건데. 만철 할아버지는 느리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체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구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서고 나니 재훈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나? 만지지 말라고.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보, 그냥 가자.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근처 카페에서 뭐 먹고 가자. 하지만 재훈은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왜 이래? 감귤 하나 달라는데 이렇게 인색해? 미영도 재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게요. 뭐야, 째째하네. 우리가 여행 왔는데 맛있는 제주 감귤도 못 먹어보나? 만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의 눈에서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미영은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당신들 참 버릇이 없구만. 만철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말투부터 고쳐야겠어. 재훈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뭐? 할아버지, 지금 우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 것들이라니 우리가 몇 살로 보이세요? 만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지. 무례한 건 나이와 상관없어. 그 말에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참지 못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만철 할아버지는 그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웃음이었죠. 바쁘게 산다고? 그럼 왜 여기 와서 농부를 놀리는 거지? 그 말에 재훈과 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만철 할아버지의 직설적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놀렸다고 그러세요? 미영이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죠. 만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자신의 행동도 기억 못하나? 농사나 짓는 늙은이라고 하지 않았나? 재훈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말이 만철 할아버지에게 그대로 들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냥. 재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감귤을 따기 시작했어요. 마치 두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재훈은 그런 무시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만철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만철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만철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는 재훈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한 듯 했습니다. 늙은이가 어딜. 재훈이 만철 할아버지를 밀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확시 만철 할아버지의 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번개처럼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재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다음 순간 재훈은 자신이 땅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철 할아버지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한 손만으로도 재훈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재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죠. 여보. 미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재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만철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재훈의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재훈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갑자기 공포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누구세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재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농사나 짓는 늙은이라고 부른 사람이야. 그 말에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만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재훈의 팔을 단단히 붙잡은 채로 미영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단련된 기세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불었구나. 만철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차분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재훈은 바닥에 누운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고통보다 수치심이 그를 덮쳤죠. 할아버지, 놓아주세요. 만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재훈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경찰 특공대 출신 김만철이라고 하네. 특공대요? 부부의 입에서 동시에 놀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지. 특수작전, 인질구출, 테러진압. 다 해봤어.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는 모양이군. 재훈과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농사나 짓는 늙은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증명이라도 필요한가? 만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지갑을 꺼내 경찰청 명예퇴직증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경찰 특공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죠.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농사로 은퇴한 거다. 도시의 복잡함과 사람들의 무례함에 지쳤거든. 그 말에 재훈과 미영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너희가 나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농사나 짓는 늙은이로만 보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지나온 길이 있어. 재훈은 땅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만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감귤나무 옆으로 걸어가 일을 계속했어요. 이 감귤밭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지. 땀 흘려 일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너희가 비웃은 이 삶이 나에게는 행복이란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만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감귤 하나를 재훈에게 건넸습니다. 자, 먹어봐. 내가 직접 키운 감귤이야. 재훈은 조심스럽게 감귤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감귤 껍질을 벗기고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와, 정말 달고 맛있네요. 만철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내 손으로 직접 키운 거야. 농부의 삶이 그저 농사나 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보람찬 일이라는 걸 알아두렴. 재훈과 미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다시 감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경찰 특공대 시절의 훈련이 그의 몸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기, 할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저를 한순간에. 만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넘게 훈련한 결과지.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난 이미 내 다음 동작을 알고 있었어. 재훈은 경외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만철 할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마을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만철 할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역시 만철 할아버지.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어서 한 번쯤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만철 할아버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그저 손을 흔들며 인사했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런 일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죠. 재훈과 미영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자 더욱 민망함을 느꼈죠. 만철 할아버지는 그런 그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돌아가. 구경거리는 끝났어. 재훈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여보, 그냥 가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훈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영이 뒤돌아 외쳤어요. 그리고는 재훈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감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주민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지만 그는 평소처럼 과묵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즉, 요즘 애들 버릇 없네. 만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죠. 그의 말에 주변 주민들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재훈과 미영은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재훈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망신이야, 완전 망신. 재훈이 얼굴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미영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례했어.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나를 땅바닥에 눕히다니.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그런 힘이. 경찰 특공대라고 하셨잖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야.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교차했죠.
우리가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 재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농사나 짓는 늙은이라고 판단했으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 일이 그분의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어. 재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의 손은 부드럽고 매끈했어요. 만철 할아버지의 손과는 대조적이었죠. 그분의 손 보았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 평생 땀 흘려 일한 흔적이었을 거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봤어. 그리고 그분의 눈빛도 날카롭지만 동시에 따뜻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가 볼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 부끄러워?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럽지. 하지만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해.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만철 할아버지의 농장을 다시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재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했던 만철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삭제했어요. 뭐 하는 거야? 미영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비하는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으니. 미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많이 배웠네. 그날 밤 재훈과 미영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와의 짧은 만남이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 같았죠.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아마도 만철 할아버지의 감귤밭도 고요히 잠들어 있겠지요. 재훈과 미영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맑은 제주의 하늘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이미 감귤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어제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감귤을 하나씩 정성스레 따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있었죠.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재훈과 미영이 천천히 농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까이 다가온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분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영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그들을 노려보며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제보다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지? 만철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우는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사과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선물을 바라보았지만 받지는 않았어요. 선물은 필요 없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해. 그의 말에 재훈과 미영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선물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저희가 했던 행동 정말 부끄럽습니다. 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감귤 바구니를 들고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라. 재훈과 미영은 조심스럽게 만철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어제 한 행동은 단순히 나에게 무례했던 것만이 아니다. 만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농부, 모든 노인,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에게 무례했던 거야. 재훈과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철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너희가 돌아와 사과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 그의 말에 재훈과 미영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직 부끄러움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경찰 특공대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만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위험한 임무도 많았고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어.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재훈과 미영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특수부대원으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 무술, 사격, 잠입, 생존 기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지. 만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손이었어요. 은퇴 후 나는 도시의 복잡함과 사람들의 차가움에 지쳤어. 내가 평생 보호하려고 했던 사회가 점점 더 이기적이고 무례해지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고향인 이곳 제주로 돌아와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재훈은 감귤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감귤들이 마치 황금 보석처럼 보였어요. 이 농장에서 저는 평화를 찾았어. 만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내 손으로 무언가를 키워내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재훈과 미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들은 이제야 만철 할아버지의 삶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만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어제의 일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 거야. 재훈과 미영은 만철 할아버지와 함께 감귤밭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점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아침의 서늘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만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생생했습니다. 내가 특공대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임무는 인질구출 작전이었지. 만철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인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어.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죠. 미영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지. 내가 두려워하면 인질도 더 위험해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 재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만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만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일에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지. 그때 만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감귤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감귤들이 보이나?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키운 것들이야. 겉보기에는 그저 농사일 뿐이지만 이 안에는 인내와 헌신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 재우는 감귤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네요. 그래, 만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알겠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감귤밭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재훈과 미영은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감귤 따는 것이라도.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면 도와주렴. 오늘 수확할 감귤이 꽤 많거든. 재훈과 미영은 기쁜 마음으로 만철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감귤을 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만철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비틀어서 따는 거야. 만철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였어요. 너무 세게 잡으면 감귤이 상하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질 수 있어. 재우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감귤을 제대로 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모든 일이 그렇지. 만철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야. 미영도 열심히 감귤을 따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일을 시작하실 때도 많이 서투르셨나요? 만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첫 해에는 감귤이 많이 상했어.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고 점점 나아졌지.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일하며 오전 시간을 보냈어요. 재훈과 미영은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구니가 하나둘 감귤로 채워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도 뿌듯함으로 가득 찼죠. 이렇게 직접 수확하니까 감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미영이 감탄했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농사의 참맛이야. 내 손으로 키운 것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이지. 점심시간이 되자 만철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자신의 작은 농가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경찰 특공대 시절의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할아버지신가요? 재훈이 사진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모습이지.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사진 속 만철은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특공대원이었어요. 지금의 모습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멋있으세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어. 그리고 평생 긴장 속에서 살다가 평화를 찾고 싶었지. 그는 따뜻한 감귤차를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내가 직접 만든 감귤차야. 한번 마셔보렴. 재훈과 미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을 함께한 후 재훈과 미영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재훈이 진심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겸손함과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철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바구니에서 감귤 2개를 꺼내 재훈과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살아라.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훈이 감귤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그와 미영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영은 감귤을 소중히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서울로 돌아가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가끔 안부라도. 만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요. 필요하면 연락해. 그리고 다음에 제주도에 오게 되면 미리 알려주면 더 맛있는 감귤을 준비해 놓을게. 재훈과 미영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천천히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끔 뒤돌아보며 여전히 감귤을 따고 있는 만철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강인하면서도 평화로운 그의 모습이 햇살 아래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농장을 떠나며 미영이 말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만 해도 부끄럽네. 하지만 덕분에 좋은 가르침을 받았잖아. 미영이 재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공간으로 보였어요. 며칠 후 재훈과 미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분주한 도시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철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끔 업무에 지칠 때면 그들은 제주에서 가져온 감귤 씨앗을 심은 작은 화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훈은 회사 동료들에게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호텔이나 맛집이 아닌 감귤밭에서 만난 특별한 할아버지와 그에게서 배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짜? 경찰 특공대 출신이었다고? 동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지. 미영 역시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외모와 스타일을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이야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가끔 그들은 만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울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제주의 평화로운 감귤밭을 떠올렸어요. 만철 할아버지는 항상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왔을 때 재훈과 미영의 집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김만철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갓 수확한 감귤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어요. 올해 수확한 감귤이다. 맛있게 먹어라. 마이너스 만철. 재훈과 미영은 감귤을 나눠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특별한 맛이 아니었더라도 그 감귤들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만철 할아버지가 여느 때와 같이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장 언덕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깊은 주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직 쓸만하네. 만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는 다시 감귤나무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이 넘쳤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경찰특 공대원으로서의 날카로움과 농부로서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만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전할 것입니다. 제주의 바람이 감귤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재훈과 미영에게도 닿을 것처럼 멀리 북쪽을 향해 흘러갔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